벌써 술 먹은 날짜가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6월 31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저번 국감에서는 6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했다가 이제 5월 29일자 영수증에 맞춰서 5월 29일자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날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의 신속한 처벌을 위해 그리고 그에게 홀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법원 앞에 등장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직접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오늘이 4일이니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확하게 11일이 남았습니다. 1심 판결. 검찰은 해당 건과 관련 이재명에게 징역 3년의 구형을 요청을 했어요. 그 사유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을 썼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이재명의 재판 생중계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 정치 성향 막론하고 이재명이 진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표정, 몸짓 등을 전부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여서겠죠. 대한민국 정치사 통틀어 이렇게 악독하고 범죄를 밥 먹듯 저지르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의 실체를 미약하게나마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주진우 의원이 오늘 법원에 직접 나선 거예요. 말뿐만이 아닌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원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 같아선 진흙탕에서도 기꺼이 구를 만큼의 강단 있는 의원들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와중 이렇게 주진우 의원처럼 직접 이런 액션을 취해주는 것조차 너무 드문, 사실상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진영에 우리가 있는데 요즘 주진우 의원의 활약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주진우 의원의 논리를 보고 있자면 상대방이 삐집고 들어갈 틈을 전혀 내주지 않아요. 철저한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하나의 틈조차 주지 않는 주진우 의원의 질의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번 이화영이 증인으로 법사위에 참석을 했을 때 했던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증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아무도 그 어떤 야당 위원도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그림은 꽤 오래됐는데요. 다른 위원들과는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야당 위원들이 이상하게 주진우 위원이 하는 정리된 질의들에 대해선 그 어떤 반박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정청래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특별한 딴지를 아예 걸지를 않아요. 왜? 맞는 말이니까. 오늘은 이화영의 법사위에서의 질의는 모두 헛소리이며 그 헛소리는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주진우 의원의 영상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이런 주진우 위원의 포지션이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지금부터 주진우 의원의 활약상 같이 보고 가시죠. 이화영 증인의 연어 술 파티 거짓 해명이 점점 블랙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웃기지도 않고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법사위 국감에서 분명히 이화영 증인은 6월 18일 또는 19일에 연어 술 파티는 한 차례 있었고 8명이 참석했고 창문 밖에서 교도관들이 지켜봤는데 종이컵에 소주가 담겨 있어서 2시간 동안 술을 따라 마셨지만 모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되게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더니 이제 5월 29일자로 연업이 49,100원이 결제됐다는 무슨 영수증이 증거랍시고 제시를 합니다. 또 민주당 의원께서도 지금 오늘 보니까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주장을 하십니다. 일단 8명이 5만 원도 안 되는 연어로 술 파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북한에 800만 불을 상납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만한 중대 사안인데 참석자가 1인당 8,000원짜리 얻어먹고 모함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이 2시간 동안 종이컵으로 술 따라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물로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장면은 아무리 종이컵에 담겨져 있어도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구분 못하겠습니까? 술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교도관들이 개호를 하고 좁은 차 안에 타서 다시 구치소까지 와야 됐는데 술 먹은 거를 교도관들에게 속일 수 있나요? 5월 29일자는 그 영수증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벌써
술 먹은 날짜가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저번 국감에서는 6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했다가 이제 5월 29일자 영수증에 맞춰서 5월 29일자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날은 검찰에서 해명했다시피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한 날입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이화영 증인이 의뢰했던 변호인으로 이화영 증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은 명백히 연어 술 파티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 법사위로 불러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받자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안 부릅니다. 이게 진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왜 설주한 변호사가 증언을 못하게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서 재판받는 피고인 이화영을 이곳 국회로 불러서 증인으로 선서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화영 개인의 인권에도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국감은 법사위 의결이 있어야 고발되지만 아마 고발해 주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청문회는 법사위 위원 3분의 1이면 고발이 됩니다. 청문회에서도 같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명해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과 위증에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이화영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장면이 저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특검 법안은 또 3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야당이 참 정치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까지 민주당이 주로 제기한 의혹들을 잔뜩 모아서 특검 법안 내놓고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이렇게 특검을 임명할 수 있으면 이제 다수당 되면 무조건 상대당 비리 의혹을 제기부터 하고 특검부터 하려고 들겠죠. 국민을 위해서 민생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정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저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제 불공정한 특검이 계속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냥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 벌써 제2요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상권 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 위에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좀 더 다양하게는 그 기간이나 그다음 피의 사실 공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조문에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재의결 요구하고 부결된 그 법안의 위헌성이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의혹이 지금 언론에 그냥 뉴스 나거나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면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그냥 마음대로 추가될 뿐만 아니라 정말 공정하려고 그러면 조사 주체가 공정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유죄를 이미 확신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추천한 특검에게 임명하면 그 결과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좀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